안녕하십니까. 아시아 면세사업 컴팩스 2020 제주 컨퍼런스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오늘 종합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주국제컨벤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특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면세사업을 테마로 해서 아시아 면세사업 컴팩스 2020 제주 컨퍼런스가 개최될 수 있어서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된 토론 회의물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면세사업 제주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오늘 모니터 앞에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종합토론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성민 의원께서는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김승배 관광정책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면세점 김민열 제주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박영하 면세기획처장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강봉석 면세사업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더불어서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국면세점협회 홍주표 단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종합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국내외 면세 사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 개별적으로 5분씩 지정 토론을 하신 후에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님께서 첫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금방 진행자로부터 소개받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의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한 토론, 특히 대한민국도 아니고 아시아 면세 사업 관련한 토론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 같은 경우에 면세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민생경제 포럼을 구성을 해서 지난번 신세계 면세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성명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19로 지난 1월 20일 이후에 상당히 올란내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소상공인들과의 관계, 면세 사업과의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이 좀 찾아져야 된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제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시기에 설립되는 것, 입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오게 되었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내 면세 사업은 출국장 면세점 1개하고 시내 면세점 2개인데 원래 3개였죠. 제주관광공사가 철수를 했죠. 지정 면세점이 4개 운영 중에 있는데, 면세점 운영 실적이 아시겠지만 19년도 기준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2조 8천억 가까이 되는데, 올 한 해는 1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가 생겼기 때문에 거의 폭망 수준이라고 봅니다. 전년 대비 70에서 80% 이상 감소했고요. 특히 4월 같은 경우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마이너스 84% 감소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특위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의 신규 특허 1개소 추가 허용 발표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요. 당초 신세계 면세점이 추진을 했었는데 도민 반발 그리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대응을 했었습니다만 철회가 됐었고 이후에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언론 보도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특위라든가 또는 여론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 회의 차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관세청에서 지금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기재부 국정감사 등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지역과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세 사업은 그 특허적 성격으로 외곽과 관광진흥,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허가권을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대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 운영은 제주지역 경제의 경우 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유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면세점 특허 기준에 있어서 관광객 등이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제주의 면세 사업 허가 요구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는 봅니다. 지금 법적 요건으로에 의하면 시행령에 따라서 대기업은 지역별 매출액 2천억 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신규 특허 수를 결정이 가능하게 되고 중소나 중견인 경우에 관광객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인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 또한 폐업 위기일 정도로 지금 과도한 경쟁 상황에 놓인 것이 사실입니다. 대기업 면세점 철수 사례도 있죠. 두산, 한화 이 대기업들도 면세점을 철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면세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만 때 아닌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쇼핑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규모 면세점 집접화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도내 적정 면세점이 수는 얼마나 되는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세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실시 방문객 실태조사 관광 활동 현황을 보면 쇼핑 목적 및 면세점 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이라든가 식도락, 쇼핑 순으로 내국인 관광객이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인 경우에 쇼핑이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 등 도민 반발에 따른 면세점 신규 진입 사업 진행 어려운 상황으로 결국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과의 어떻게 동반 성장을 할 것인가, 이분들에게 어떻게 면세 사업이 추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등과 면세점 내 판매 품목 중복이 없다고 하지만 관광객이 쇼핑 비용은 아시다시피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지역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JDC 면세점 같은 경우에 지역 상품,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입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나는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의 경우에 지역 내 상품들이 면세점 내에도 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인 경우에 명품 중심의 이런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정 방향들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환원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의 문제로서 아시다시피 7단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의 그 과제로서 관광진흥기금에 보세 판매장 총 매출액 1%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카지노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 면세점들이 큰 틀에서 좀 기획재정부와 그리고 관계부처와 함께 좀 논의를 해서 좀 동반 성장 그리고 지역 환원 차원에서 함께 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기금 여기에도 중소 관련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피해는 소상공인 지역 향토시장 이런 쪽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금의 제주도에서 기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중소상인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쪽으로 환원하는 방향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비율적으로 관광 쪽에도 관광기금 쪽에도 맞추고 해서 좀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JDC하고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에 대해서 좀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기관 운영 면세점의 경우도 코로나 장기화 이후 전례 없는 심각한 매출 피해 발생으로 큰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경영 악화로 시내 면세점까지 철수한 상황에서 현재 컨벤션 센터 내 입지에 운영 중인 지정 면세점이 장소 이전을 비롯해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정 면세제도 효과 극대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JDC 역시 지정 면세점도 매출액 비중 감소 상황입니다. 할인율 확대 및 불필요한 경쟁, 원가율 상승, 영업이익 하락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 횟수 및 한도 상향 등 공동 대응 개선 필요점들도 어떻게든 좀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내 소상공인 등과의 논의가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결국 양기관과의 협력 상승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강성민 의원님께서는 그 대기업 면세점이 제주에 추가로 진출하려는 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또 더불어서 면세점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또 주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은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 지역의 신규 면세 사업 설치와 우리 주변 동향 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간단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강성민 위원장님께서 도정 정책이나 이 방향에 조금은 일치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를 좀 같이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면세 사업 현황을 보시면 현재 제주도 내에는 3개의 외국인 대상 면세점이 운영 중이고 지정 면세점이 5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보면 우리가 지정 면세점인 경우는 해마다 증가폭이 좀 큰 경우이나 우리 보세 판매장인 경우는 해마다 꾸준한 이런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지정 면세점은 한 14%, 다음에 보세 판매장은 한 52%,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저조한 매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면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관광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런 기금을 통한 인근 유사 동반 성장 사업들이 같이 활성화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 면세점은 쇼핑 활성화라든지 쇼핑 편의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와 관광 산업의 경쟁력, 다음에 면세점 매출액이 창출되면 이게 곧 제주의 GRDP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청년 고용 창출 또한 유발하는 그런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에 비해 좀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우선 시내 면세점이 설치가 추가되면 경쟁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점 손객 수수료에 의존하는 저가 관광 피해가 또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 면세점과 며칠 경쟁이 경쟁 과다로 구매 품목 또한 기형적으로 시장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매출 경쟁과 수익률 저하 등은 이렇게 우리 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 물품인 경우에는 공항에 인도장이 설치돼서 재포장되고 수령으로 인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 이러한 또 폐해도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도 우리 앞서 우리 강성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저희 도에 이렇게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객은 증가 없고 다만 지역 상거래가 위축된다. 그래서 악영향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한 20-30%가 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가 이렇게 추진되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업체의 입점은 이건 정책적인 모순이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세점이 추가 설치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만은 3개소가 더 늘어나면 주변 상권은 더욱더 위축되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 사회에서도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소상공인 앞에서는 1개섬일 때는 그 낙수 효과가 있지만 2개소가 추가되면 유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독과점적 구조가 이렇게 심화되지 않냐. 다음에 향후 이렇게 그 할인이라든지 송객 수수료가 제공되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이렇게 그 생태계 이렇게 악영향이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우리 협회와 공사에서도 이제 대기업 간 과당 경쟁은 이 교통 혼잡, 쓰레기, 다음에 샤워의 그 이슈화 문제 등이 대기업 면세점 진출에 좀 부정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업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아까 강성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금은 다소 좀 부정적인 면세점 진출에 이런 이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에서도 아까 같이 이런 어려운 때 시내 면세점을 해야지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4군데가 이렇게 그 후보지가 됐는데 결국은 경기, 부산은 제외하고 서울과 제주에만 이렇게 허용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만 근데 우리 제주는 지금 그 경제 상황이 서비스 생산과 소비 판매는 감소폭이 전국에서 최고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도 정책이 아까 앞서 말했던 관광지점을 창출해서 또 다시 관광에 재투자하는 이러한 순기능을 감안한다면 면세점 진출이 결코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이런 것들을 아까 그 상생 방안을 마련을 하는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특허 수수료의 아까 50%를 우리가 도에서 또 받아오고 또 보세 판매적 매출액의 1%를 또 관광지문으로 이렇게 납부하는 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한다면 재원 확충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이런 이제 기존 면세점과 신규 면세점들을 통한 제주 법인화를 등록토로 해서 제주의 기여, 환원 이런 활동들을 사업자한테 의무화시키도록 하면 면세점도 결코 존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재부의 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결과를 내고 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는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대중앙 절차를 저희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강성민 위원장을 통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 면세점 업계가 보다 더 진전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승배 과장님께서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내 면세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더불어서 면세사업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은 면세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계신 JDC의 박영하 면세기획처장님께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기획처장 박영하입니다. 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좀 줄고 있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소비 침체로 감귤 등 지역 특화 상품 생산 판매자분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고 그것 또한 저 또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저희 면세점 또한 매출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돕는 제주의 순으름 정신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어려운 이 분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면 이번 행사에 취지처럼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오늘 이번 행사 개최를 이번 행사의 개최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주신 ICC 제주 김희근 대표님이야 그 직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JDC에서 이번 행사에 후원하게 할 수 있게 또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JDC 지정 면세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DC 지정 면세점은 제주특별법 근거하에 제주 관광 활성화의 도모와 국제자유도시 개발 조성 재원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정 면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국내선과 제주항 등 총 3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바꿔가는 분위기가 또 저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데이터 기반 면세점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차세대 면세점 시스템을 구축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매장이 좀 제한돼 있고 또 물류 공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물류 판매, 재고관리 시스템 등을 혁신 사업으로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을 하고 운영 내실화를 지금 다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JDC 지정 면세점은 좀 민간 기업에 운영하는 타 면세점과 다르게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수익 전부를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주를 입출도 하는 관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의 쇼핑 만족도를 향상을 시키고 또한 제주를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제주 최근에 저희가 본사 기관 차원에서도 저희가 도민 지원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르게 저희 지정 면세점에서도 구도심 상권과 지금 최근에 상생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이번 코로나19로 해서 재래시장 상인단체 등에게 방역 물품이라든가 마케팅 활동 지원 등을 같이 함으로 해서 동방성장 활동 확대를 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 지정 면세점에서는 매출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상생하는 면세점과 면세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JDC는 제주의 가치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면세 상품을 구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취지와 같이 제주 특화 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서 제주 면세점과 함께 상생해 나간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좀 최근에는 제주 화장품을 좀 저희가 입점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경제통상원하고 좀 협약을 해서 조금 더 지역 화장품 또 지역 특화 상품들을 지금 저희가 판로 지원들을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또 판매 홍보들을 다양하게 해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좀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 상품들을 이제 판로 지원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자 이제 면세점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저희가 지정 면세점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확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한계라든가 매출 실현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 급감도 하고 면세점 매출 또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면세점하고 다르게 제주 지정 면세점은 또 이용 횟수라든가 면세 한도, 판매 품목 등이 이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고객 니즈에 맞는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 면세점 제도로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JDC 면세점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지정 면세점이 지역과 이제 동방성장하는 것이 저희가 모범 사례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적극적으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또 면세점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번 아시아 면세점 컴팩스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가 초속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심리도 위축이 됐고 또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 등으로 해서 녹록치 않은
경제 상황이 앞으로 조금 더 전개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그 안에 기회를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 위기 역시 제이주 또 JDC에 큰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제주가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JDC 면세점이 제주 지역 경제와 동방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영하 처장님 뭐 얘기 들으셨지만 JDC가 이제 면세 사업을 주력 수익 사업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셨고 또 구도심과의 뭐 지역 상생 협약이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과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의지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내에는 대기업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 2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롯데 면세점에 김민열 점장님 나와주셨는데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 면세점 김민열 점장입니다. 오늘이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면세점 이런 사업인데요.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 그리고 향후 어떻게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도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고용 안정입니다.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저희 면세업계 같은 경우도 그 육지와는 틀리게 저희 제주도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거의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 그 롯데 면세점과 신라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국객을 상대로 저희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는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현재 저희는 90% 이상 매출이 감소된 상황이고 그리고 거의 뭐 매출을 위한 그런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제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6월 달부터 사실 그 4개월 동안 매장을 클로즈를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객이 없다 보니까 매장을 클로즈 했었지만 그 제주 도민들 그리고 저희 그 도민들이 다 저희 또 직원들이고 그리고 직원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부분 오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오픈이 아니라 저희는 그 2시부터 6시까지 일시적으로 부분 오픈을 하면서 제주 도민분들이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펼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면세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용 안정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제주자치도 그리고 여러 관련된 협회 등 모든 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면세점 업계의 이런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단 결국은 제주도는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그걸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저희가 고객을 그 하늘길과 바닷길로 받을 수 없지만 최대한 그 서울이나 그런 육지를 통해서 최대한 받으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매출 발생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건 저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에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어느 정도 그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되고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진행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제주가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싶을 때 가장 그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무사증이 다시 열리면서 저희 면세점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광 생태계가 활기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그런 무사증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고용 안정과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를 같이 지원해주고 제주 도민분들이 고용 안정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기업으로서 그 사회적인 그런 공헌,
사회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 롯데면세점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면세점은 중문에서 2015년 연동으로 제주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제주도에 약속한 게 제주 법인으로 다시 탄생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제주 법인으로 탄생해서 모든 법인세, 지방세를 제주도로 귀속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이 여러 가지 생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소외되신 어르신부터 지금 영화원이나 보육원에서 여러 가지 미래를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매장 내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던 그런 걸 좀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주 다루라고 해서 제주도의 여러 가지 고객들 접점에서 좀 여러 가지 판매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브랜드를 모아서 제주도 토산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장 공간에 2019년부터는 저희가 플로베와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제주도의 지적 장애인 분들이 여러 가지 고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카페를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저희 제주도를 찾은 그런 내국인 그리고 90% 이상이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활동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 2020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연탄 배달이라던가 소외된 어르신들 그리고 힘든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항상 저희 롯데면세점은 제주 법인으로서 항상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우리 롯데면세점이 이제 제주 법인 같은 경우는 제주 면세점은 제주 법인화를 하면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지역 환원에 대한 본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두 가지로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서 포스트 코로나가 시대가 되면 지금 무사증이 제한되고 있는데 무사증이 다시 재도입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의견과 더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면세점의 역할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 순서로 다음은 제주관광공사의 강봉석 면세사업 단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면세사업단장 강봉석입니다. 우선 오늘 면세사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 발전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그리고 해외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해 주신 홍주표 면세협회 사업지원단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면세사업이라는 부분은 정책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해온 사업입니다. 그 정책적 지원에 따라서 제주도에 지정면세점 제도가 도입되었고 현재도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지원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도적 지원으로서는 2020년 4월 1일부로 이제 주류와 담배가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600불에서 별도로 적용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서 올해를 지나면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 고객과 운영자 입장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이 되었다고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JDC에서 제도 개선에 관련된 많은 의견 개진을 해주셔서 조세 등록 제한법이 개정 발의가 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앞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토론자께서 주재자 발표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중국 주변 국가에서의 이제 각국에 있는 특정 면세점 제도, 지정 면세점 제도 등에 대해서 활성화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조세 등록 제한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제주도도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은 좋지 않을까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틀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전 지정면세점의 운영함에 있어서의 작다면 작은 부분인데 개선에 대한 의견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지정면세점 운영 고시에는 판매 물품의 가격은 원화 또는 외화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화로 판매될 경우에는 판매하는 날의 전일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제정 환율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의 환율의 달러 환율에 따른 원화 환율의 변동폭이 사실 굉장히 좀 컸습니다. 연초에는 1,200원대, 원달러에 1,200원대를 가다가 1,050원, 지금 최근에는 1,090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러다 보니까 환율을 전날 종가 환율로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고객이 구매하는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는 기내면세점인 것 같은 경우에는 책자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환율 적용을 한 달씩 이렇게 1개월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면세점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내국인의 이제 구매 비율이 많은 지정면세점에 있어서 환율 적용을 저희들이 통관 기준 환율이라고 하는 이제 관세청에서 상품에 통관할 때 과세하는 환율이 과세 기준으로 적용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을 해서 일주일간 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환율을 지정면세점에 적용을 한다면은 일주일 단위의 상품 판매 가격에서는 동일 금액으로서 적용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에 대한 신뢰를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관련입니다. 역시 지정면세점 고시에 따르면 구매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및 탑승권을 제시받아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보완책을 내고 있는데 현재 지정면세점은 구매자 인적사항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구매 횟수와 구매 한도, 품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좀 간략 간소화해서 이런 취지에 흔들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제 주민등록 풀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에 남녀 구분되는 숫자까지만 조금 더 적용을 해서 관리한다면은 구매 횟수와 구매 한도 품목에 있어서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조금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서 좀 낮춘다면은 고객에게도 좀 편의도 있고 개인정보의 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이제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면세점들도 지역 사회 환원도 중요하고 면세점 자체의 성장도 중요하고 이런 타국가와의 경쟁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 개선과 또 많은 면세점 업계가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나은 면세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5분의 지정 토론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오늘 앞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홍주표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지정 면세점이 지역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제주도 내에 국내 유일하게 지정 면세점이 2군데 있는데 여기에 규제 개선을 통해서 지정 면세점이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매출액을 좀 등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서 지정 면세점이 둘 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환원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주표 단장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 면세점도 있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주도 내에 대기업 면세점도 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면세점인 시내 면세점이 또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 또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혹시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결국은 대기업 면세점이라고 해서 이제 시내 면세점에 이제 롯데와 신라가 사실 양분의 체제로 해가지고 제주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의 그 지역 상생이라든지 기타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제주 지역의 그 지역 발전과 상생에 그 참여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이제 그 두 기업에서 이제 약속했던 부분, 왜냐하면 저희 보세 판매장에 그 특허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지역 상생이라든지 지역의 그 환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실천적으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뭐 롯데 같은 데는 법인의 그 현지화 뭐 이런 것도 약속대로 좀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도라든지 의회에서의 그런 어떤 아까 제가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을 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점검이라든지 지도 이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게 또 체크도 해야 되겠지만 양 그 시내 면세점이 도 지역 경제와 특히 뭐 재래시장과의 어떤 상생 관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선순환 구조로 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모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롯데 면세점 김민열 제주 정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중국 국영 면세점의 성장세가 정말 가파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세계 면세 시장에서 뭐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제 한국 면세 시장에서 사실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나 대비책 이런 것들이 혹시 면세업계에 있으신지요? 네. 일단 그 기본적으로 중국 하이난 쪽을 보게 되면은 그 이번에 그 중국 정권에서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가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데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저희 그 여러 면세점들이 운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면세점이 성공한 그리고 전 세계 탑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그 브랜드나 글로벌 그런 사업자들이 상당히 놀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 키워왔던 시장이고 그런 시장이 면세 시장입니다. 저희 롯데 면세점만 작년에 그 제주점에서 1조를 달성했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9조를 좀 넘었습니다. 9조 3천억 정도 했는데 전체로 보면 20조가 넘는 시장을 사실 면세 사업이 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시절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기재부나 관세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 완화를 해주면서 많은 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밀어주는 것과 대한민국에서 밀어주는 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사실 제주도 그 저희 롯데와 신라 면세점이 90% 이상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인 매출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인 매출을 저희 쪽에서 매출화 시키는데 중국에서는 그 매출을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제주도로 보내지 않고 자국 내에서 소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합니다. 지금 JDC, JTO 관계자분들도 와주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한도를 강력하게 풀어버리면서 한국 가서 사지 말고 중국에서 다 소화를 해라 이런 의미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의 이런 저희는 위기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찬스를 삼아서 중국에서는 그럼 우리 고객들이 매출을 중국에서 발생시키자 이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지금 하이난 쪽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경 면세점이나 공영 면세점 여러 가지 다양한 면세점들이 진출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의원님도 와주셨고 여러 관계자분들이 와주셨지만 면세 사업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혜택과 규제가 절묘하게 그런 맞물리는 사업인데 그동안 2019년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지원 하에서 저희 면세 사업이 대한민국 면세 사업이 성장했고 저희 제주도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넘어오게 되면은 대한민국 면세 시장에서 서울 다음으로 가장 그 여러 가지 유망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업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사실 사드 이후에 바닷길이 막혀 있었지만 한국 항공길만으로도 지금 인천 공항이 매출을 넘어서면서 거의 분기 매출로는 거의 탑2로 들어설 정도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이 성장이 있었는데 이 시장의 성장을 지금은 뺏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자체적인 면세점의 노력은 저희는 한결같습니다. 저희는 그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루이비통이나 샤넬, 에르메스 그런 부틱을 면세점으로 접목시키면서 저희가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 유명 브랜드부터 제주도의 그런 토산 브랜드까지 지속적인 브랜드 발굴을 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윤을 최대한 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거지만 저희 면세 업계보다 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제주자치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를 해주면서 면세 사업이 좀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국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JDC, JTO 그리고 저희 대기업 면세점이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서 지역사회 환원을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정착이 되면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손객 수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2019년도에 가장 손객 수수료가 안정된 그 지역이 제주도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협조가 있었지만 그 안정된 손객 수수료로 최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이거를 환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게 무너지게 되면은 손객 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이윤 자체가 없어질 거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매장을 오픈을 하면서 월 20억 정도 저희 롯데면세점 제주 법인도 어쩔 수 없이 20억 정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면세점 업계 그리고 제주자치도와 같이 협조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자문을 받으면서 제주도가 그 대한민국에서도 넘버2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본, 해외의 글로벌 고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 결국은 제주도가 그 주변의 하이난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하와이 주변에 있는 여러 그런 곳과 비교해서 좀 우월하게 저희가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이익 구조를 내면서 제주자치도와의 그런 여러 가지 소통 상생이 장으로 면세 업계가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민철 전장님께서는 뭐 이제야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국영 면세점에 대한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다는 부러움을 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면세 사업 자체가 2019년 통계로 한국에서만 20조 시장을 넘어섰고 제주에서만 2조 7천억 시장을 넘어서고 있는데 코로나로 침체돼서 다시 한번 재도약할 거라고 저 기대를 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앙정부 관계 공무원이 이제 섭외가 됐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개선 문제라든가 중앙정부의 협조나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서 또 우리 아시아 면세사업 컴팩스의 일환으로서 또 토론의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JDC 박영하 처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 JDC 지정 면세점이 지금 굉장히 매출액 정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세 매출액을 확대시켜야 될 텐데 그래야 제주도에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들이 또 마련될 텐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좀 전에 그 JTO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가 그 지정 면세점이라는 곳이 이제 뭐 그 외국처럼 그 중국 하이난이라든가 그 오키나와의 같은 정책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타 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자국민을 위한 지원책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쨌든 지원책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는 사실은 되게 한정된 그 타면세점과의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라든가 품목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정된 걸 가지고 매출을 성장시킨다라는 거는 상당히 한계치가 있습니다. 할인도 한계가 있고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제도 개선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 입법 발의를 통해서 이제 그 제도 개선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또 HSK 코드도 저희가 이제 그 고시 개정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역과 저희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역상과의 마찰은 저희도 원치도 않고 지역상생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이 잘 돼야지만 매출이 성장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게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지정 면세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사장님이야 저희 임직원들이 그 지정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 국회 쪽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어서 뭐 한두 분께만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강성민 의원님 오늘 토론 참석하셔서 예. 먼저 지정 토론도 해주셨는데요. 쭉 얘기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많은 걸 또 제가 느낄 수도 있었는데요. 뭐 제주관광공사야 제주도 산하기관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인 경우에도 오늘 토론의 자리에서 지역상생 관련한 발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또 대기업 면세점인데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 공헌으로서 제주 법인화라든가 뭐 청년 고용 등등 여러 공헌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정부 기관인 그 JDC하고 대기업 면세점 롯데가 뭐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주 지역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제주에 또 많은 공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도 관광 쪽에 공부도 좀 했던 사람이고 해서 관광 산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그 관광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렌드를 봤을 때 자연관광이라든가 먹거리, 뭐 놀거리 이것만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쇼핑하는 추세에 있는 건 다 알고 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면세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게 관광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부분과 함께 임팩트를 더 하는 게 쇼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재래시장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면세 사업도 뭐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쓰레기, 교통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항 유치부터 시작해서 면세 사업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피로감이라든가 좀 부정적 시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하수 문제들 막 터지고 이래서 최근에 동향이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 이 면세 사업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있고 숙박시설이 많이 있는 연동 지역을 집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거주를 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 기본적인 생활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 지역 주변의 인근 상권 피해는 제가 어떤 조사 자료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지만 상당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생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제주 상품의 면세점의 입점이 더 활발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뭐 매출액이 1% 정도 환원을 해서 이렇게 관광진흥기금화 카지노처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기금 내 소상공인들도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기금 활용에 대한 부분들 그 이전에 어쨌든 뭐 1%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정부 그리고 제주도 그 면세점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드리자면 뭐 즉 개인적으로 면세 사업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시점 코로나19라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 그리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피해가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 도민 정서라든가 이분들의 이 영세 상인들에 대한 정서를 파악하지 않고 회의를 열고 원리 원칙대로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발표해버리는 이런 룰을 범했기 때문에 도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더 심한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의 종합적인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저를 비롯한 도의회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기업 면세점 그리고 JDC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상당히 우리 의회라든가 시민사회와 좀 논의를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합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사실 아시아 면세사 컴팩스 오늘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있고요. 저희 ICC 제주와 제주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 자체가 아시아 면세사업 컴팩스 지금 2020 제주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아 면세사업이라고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세미나가 국내 수준에 머물렀지만 아시아 시장이 전 세계 면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세 시장의 중심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면세 사업에 대한 또 면세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한국 면세 시장의 성장과 또 제주 면세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각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토론이 되도록 준비를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아시아 면세사업 컴팩스가 국제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토론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담론들을 바탕으로 면세사업의 새로운 성장과 더불어서 지역과 상생하는 협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해 주신 역할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